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건데요. 재수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거 수사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이슈,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소식 아침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피로 보시는지요? 어디 도망가려고 한 거로 판단하십니까? 이분이 그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뭐 법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부역했던 분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받을 정도라면 당시의 권력층과 얼마나 두텁게 이분을 그 비호했는지가 국민들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칼끝이 목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이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법무부가 그 출국을 금지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마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러니까 2013년, 14년도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통용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뒷배경에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는데 야당 타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도피 행각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믿고 아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5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그 이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은 주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금지까지 된 것을 모르고 지금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도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수사 지시를 한 판인데 법무부 장관이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이 뭘 방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진상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학의 씨 문제에 대해서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방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특임 검사를 하던 지금 사실은 이미 2016년부터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지금 봐가지고는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기소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특수강간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죠.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검찰청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 함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 결과치를 갖고 이것이 수사해야 될 건이다. 내지는 이것이 이제 뭐 조사로 끝내고 징계로 끝내야 된다라고 또는 무혐의다라고 하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와야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기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정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지 내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온 것은 뭐냐면 어저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래서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은폐를 시도했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한 거고 출국이 금지됐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갖고 네.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아니, 사실만 좀 말씀을 예, 드려야 좀 되겠는데요.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 장관의 방침인 거고, 법무부 장관은 고유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 언제든지. 내부에게 뭐 내사를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사안이라고 그럼요. 말씀하시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예, 일단. 그럴 수 있는 사안인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 그것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질서 있게 주신 차분하게 것처럼 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치 지금 정태근 전 의원님이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정치 쟁점으로 지금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서로 지금 여야가 공격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좀 조용히 해봐요.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보는데, 이 당시 수사 초기에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초기에 최동욱 총장이었고.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당시 수사 외압의 배후로 민주당 이제 황교안 대표 그리고 곽상도 의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요. 또 한국당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프레임 전쟁으로 간다, 정치 쟁점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예. 가지고 정치적 공방할 일도 아니고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빨리 하라는 건데 수사를 해야지 자꾸만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공방을 할 게 무슨 뭐 황교안이 방해를 했다, 누가 했다. 솔직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의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는 그게 곽상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또 그 당시에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3월 달에 검찰총장이 최동욱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3년 9월 달까지 재직을 하고 스스로 사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계속 영장을 반려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을 그 기간, 예. 그 기간은 총장이 분명하게 누구였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었고, 소위 최동욱 검찰총장들의 상당히 직계라는 그 인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 검찰의 핵심에다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달에 그래서 경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난 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대리를 한 사람이 그 당시 길택이 대검 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10월 달에 예.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뭐 누구의 책임이 있다, 누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건은 정치적인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공방을 계속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답답한 일단 얘기죠. 팩트를 뭐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지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피해 고소인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성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이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네, 지금 음성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2013년도에 조직적 수사 방해, 그러니까 2013년 4월달에 이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 라인들을 전격적으로 해체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10번의 영장 신청을 다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증거를 누락시키고 심지어 국가수에 가서 동영상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섭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예. 경찰 주장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넘겼다는 거죠. 16,000건에 대해서 넘겼고 만 몇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을 강행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인사를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걸 알고도 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곽상도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교안 대표 장관 시절에 예. 이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할 때의 지휘 라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장관이고.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민정수석과 당시 장관이 해임될 때 왜 사유를 모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히 이 피해 여성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근데 인터뷰 내용을 당시에는 다 이제 증거가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도 고소를 한 사건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권력형 부패 게이트다라고 검찰과 경찰이 이제 혐의가 있음을 입증한 자료조차도 누락을 시키고 해서 예. 어쨌든 2013년, 14년도에 벌어진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일은 권력형 비리 예.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저희는 어쨌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의원들이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동욱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물러나게 됐고, 물러난 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역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라인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서 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예.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실제 당시에 성폭행이 있었는지, 특수강간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두 번째는 수사 외압이라든지 수사를 좀 방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혐의로 나온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내가 당했다라면서 고소했던 그 부분도 무혐의를 주었던 이유가 검찰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 이래서 신빙성이 없다, 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저는 예를 들면 곽상도 씨가 됐던 황교안 대표가 됐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정확히 뭘 책임져라, 뭐가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건은 이미 2012년 가을경에 소위 검사 성접대 사건에 관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이 김학의 씨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에 부관을 했다라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차관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박관청 경정은 6차례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네네.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윗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조응천 의원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응천 의원부터 그 당시에 뭐가 문제다, 빨리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곽상도가 뭘 잘못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거 책임져라 저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여야 상관없다, 최동욱 총장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에 그 당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경찰이 하는 얘기가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아까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는 게 예. 경찰의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경찰 수사팀은 검찰에서 해체시킨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사실상 해체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빨리 밝히라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예.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옮기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자꾸만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 검찰에서는 최동욱 청장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든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과거사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사위가 그러니까 현재 과거사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 수사 라인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이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그 2013년 10월 달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황교안 장관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예, 이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여당이 할 일을 안 하고 이제 있다고 얘기해서 좀 거슬리는데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장관 시절에 김학의 수사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 20일 법사위에서 한 발언이고요. 죄송합니다. 법사위에서 예. 그다음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된 대로 처리하겠다. 이게 10월 달 발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푸시고 얘기하십시오. 예.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했던 발언들을 좀 정리해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사례가 들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뭐 물어보셨죠, 진짜? 지금 저희가 녹취를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지금 부분입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서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 잠깐 사례 드렸는데요. 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뭐 지금 정리되셨습니까?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예. 2014년 7월 달에 네. 법사위에 상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교안 장관이 2013년 14년도에 얘기했던 거하고 예. 지금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도 분명히 법사위에서 했던 공식적인 했던 내용들이 있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소환 조사라든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지금 황교안 총리나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측에 유리할까요? 그걸 과연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의 예. 문제는 별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국회에서 특검을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행 상설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정치적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기존의 검찰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만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한테 수사 지휘를 해도 검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특임 검사를 하던 예. 특별 검사를 하던 예. 하면 되는 문제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이게? 근데 자꾸 법무부 장관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이 토론에서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하는데 특검을 도입하려고 그래도 특임 검사를 도입하려고 그래도 정치권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관 지휘권이에요. 아니 근데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그래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직권을 할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옛날에 천정배 장관을 강정구 씨 문제 아니 그래서 기소할 문제가 때 된 얘기 거 왜안 아닙니까?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알겠습니다. 됐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를 알겠습니다. 토론의 예.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안 하느냐라는 얘기만 하는데 예.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 피해자가 드디어 자기가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당한 걸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2013년, 14년도에 무혐의 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수강간 이미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자꾸 알겠습니다. 법무부 예. 장관 현재 박상기 장관의 책임이냐 몰고 가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혐의 자체가 저는 공소시효가 책임을 남은 한두 번이죠. 알겠습니다. 책임을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네네. 3차례를 연장을 하고 이제 4차례 연장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3차례 과정 속에서 밝혀진 것을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예.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2달 연장이 된 상태에서 최종 이제 결과는 이제 아니 나올 최종 상황이 결과가 나오기 나와서 때문에, 발표를 예. 하는 게 있죠. 중간에 알겠습니다. 예. 흘리기식 보도는 할 수 없는 거지 아, 않습니까? 중간 수사 발표를 왜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볼 지금 땐 너무 억지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나오는 과정들이 어쨌든 그 보도 과정 속에서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관여한 정황이라든지 전 검찰총장에게 지금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걸려 있지만 돈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에서 토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배수의 진을 지금 친 상태입니다. 지금 공수처안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측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예. 분리해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못하게 기소권 뭐안 준다는 예, 거죠.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속아 옷을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견제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난 대선 시기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나 장제한 리스트 사건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여론 71%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권력형 부패 게이트가 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감춰지거나 은폐되는 것을 근절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수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마라라는 그야말로 그 엉터리 같은 진짜 누더기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제가 그 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버닝썬 예. 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리스트의 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과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고려할 때 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장난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지위를 그 계속 연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이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했던 선거구제 개편은 지난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정개특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의사당을 뛰쳐나가가지고 보이콧을 하고 네네.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공전을 거듭하고 시일만 계속 늘어서 결국은 선거법 개정을 못하고 지금 예. 현행 제도대로 하려고 하는 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바른미래당의 현재 그 소위 자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원 8명이 이런 꼼수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바른미래당, 예. 유승민 의원께서 네네. 이 선거법을 여야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네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한 분이 지금 와서 느닷없이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그렇습니다. 몰 예. 상식적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 공수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까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기소권이 지금 일단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부분도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법하고 예. 그 공수처법안하고 좀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면 제일 좋겠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태의 것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최선이 안 되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잘못됐어 하면서 현행으로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과도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소위 유승민기라고 하는 사람도 바른미래당 정도의 지금 중지 아니면 그거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처리하는 걸 동의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수처장을 선임하고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7인의 추천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변협회장이 한 사람, 그리고 여당에서 한 사람을 하고 나머지 야당에서 4사람을 해서 5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여당 주도로 해서 관철시키는 것을 우리가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이 다시 더 걸리는 문제고. 그래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주자는 것이 민주당 아니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너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하자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안 그럼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보라 이거예요. 두 가지 다 뭐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우리가 구성안 받을 테니까 바른미래당 니들은 그러면 기소권 문제 양보해라. 이렇게 타협을 해가는 게 공수처 정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문제도 저도 굉장히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안 또는 결선투표제를 동의를 하는 방안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처음부터 연동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정하고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은요. 지금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거에 대해서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거라도 먼저 반영시켜서 바꾸면 되잖아요. 예. 기초의원 정당공천 때 폐지하자. 아마 민주당 말고는 대부분 다 동의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하면서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 그렇게 정치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라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330일간의 기간을 두고 180일 동안 또는 90일 동안 60일 동안 나누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 그다음에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민주당에서 많이 그다음에 양보했다는 입장인 법사위에서 거잖아요. 논의해서 예.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태근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패스트트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과를 놓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주장은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미 여야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려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마당에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야가 예, 여야가 예. 찬성하는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을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게 유일하게 잘못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현재의 태도. 패스트트랙을 하고자 여야가 합의됐는데 갑자기 의총을 소집해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야가 양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양보를 알겠습니다. 예. 하는 요거는 논의를 한 가지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려야 겁니다. 돼요. 짧게 말했습니다. 합의를 짧게. 예. 예를 들면 네. 정개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를 본 내용을 바른미래당에서 내부의 의원총회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지 사당이 지금 예. 도장 찍은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논의 원내대표가 과정에서 합의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었죠. 알겠습니다. 왜 그 알겠습니다. 사실을 알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어디까지 이 얘기에 대한 그 여야 범위도- 사당이 예. 정개특위 위원장과 알겠습니다.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왜 자꾸 사실관계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네,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토론을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